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갈못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도 복숭아 말고 수도를 옮기는 거. 네. 이상한 드립을 쳐. 천도를 왜 할까요? 오늘 원래 주제는 그겁니다. 천도할 때는 명분이 일단 이 지역에 기가 닿았다.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거나 그럴 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려시대 때는 천도하려는 계획이 없었나? 조금 더 올라가서 신라시대엔 없었나? 백제만 알아요. 그렇죠. 한양이 있던 곳에서 공주로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여로. 가셨던 부여. 백제는 밀려서 간 거고. 한양을 뺏겨서. 그거는 자의가 아니죠. 장수왕이 남진을 했던 이유가 그때 기상이변이 좀 있었다. 날이 추워지면서다. 따뜻한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해석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정치적인 이유로 한 거는 신라시대 때부터 보여요. 경주지 않습니까? 천도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신문왕 때.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특이해서 689년에 계획을 세워요. 진짜 금방이네요. 통일되고 얼마 안 있었어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항구 있는 쪽? 그럴 수도 있죠. 대동강 이남만 통일신라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중심을 잡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백제나 고구려 땅으로 넘어가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잡은 곳이 달구벌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네. 팔공산 아래를 잡으려고 했대요. 왜? 귀족 세력이 너무 커서. 삼국 중에 제일 나중에 건국된 걸로 얘기들을 해요. 그래도 한 50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당연히 그렇겠죠. 고였다. 그렇죠. 고인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응원했던 사람들은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들이래요. 거기선 이제 자기도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는 옮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옮깁니다. 독립하자마자는 뉴욕이었습니다. 맨하탄에 있었었어요. 1785년에서 1790년까지가 뉴욕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합니다. 왜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등은 자해했던 곳이 거기예요. 독립선 한번 봐봐. 네네. 깜짝이야. 한 10년 정도 있는데 그때 이미 워싱턴 DC를 수도로 정해버립니다. 이미 그때부터 남과 북은 사이가 안 좋았대요. 남쪽은 농업 중심이었고 북쪽은 농업보다는 공업 쪽으로 나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독립전쟁 당시에 돈을 많이 썼던 곳은 북쪽이었대요. 왜냐면 전쟁이 주로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밀턴, 이 사람이 북쪽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채를 연방정부가 좀 안아라. 남쪽은 왜? 그거 니들이 해결해야지. 뉴욕도 필라델피아도 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럼 수도가 좀 내려오면 우리가 분담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워싱턴 DC 위치가 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어땠을까 하고 뒤져봤거든요. 한 1000년 동안 안 움직였더라고요. 파리에서. 런던도 거의 1000년 수도. 중국은 어땠을까? 중국은 비슷한 지역을 좀 돌아는 다녀요. 그러다가 원나라 때부터 북경으로 정착이 돼버립니다. 근데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려 때는 개경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개경이 삼국시대의 주요한 도시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건이 거기 태생이니까 숙종 때 1101년에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름. 후보가 있었나요? 어디였을까요? 궁금해요. 퀴즈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자리입니다. 용산인가요? 그리고 건물도 열심히 지었대요. 그래서 1104년에 완공을 했대요. 가야 되잖아요. 죽었나요? 아니, 죽진 않았는데 못 갔어요. 거의 기득권들이 어딜? 똑같네요. 정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공민왕 때도 공양왕 때도 계속 시도는 있었대요. 좀 가까운 한국으로 돌아오보죠. 세종시가 지금 제2의 행정수도? 노무현 때 했을까요? 그것도 박정희 때부터. 그렇죠. 네. 1977년입니다. 그럼 박정희는 왜 가려고 했을까요? 분리시키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맞아요. 흔히 얘기하는 명분. 실제로는 무엇이었을까? 1977년으로 돌아가 보죠. 정치 상황은 어떻을까? 독재. 독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제가 그 시대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980년대 12.6 사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부마 사태가 일어나요. 부산 마산. 대통령 그만하고 내려와라. 부산에서? 부산 마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좀 이상하죠. 네. PK인데? 이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딜 찍었을까요? 스포를 해버리셨어요. 여갈못이. 공주였습니다. 공주로요? 네. 공주를 가보셨나요? 그때 갔었나요? 저희가 부여를 갔었죠. 공주는 밤빵이 유명하죠.
알밤 막걸리. 백제가 고구려한테 밀려서 몽천토송에서 이사간 곳이 공주예요. 거기 공산성이라는 게 현재 있습니다. 그때 쌓은 산성이고요. 그 안에 성을 지었는데 얼마 안 있다 부여로 또 이동을 해요. 좀 터가 좁다는 이유였다라고 하더군요. 방어하기는 좋은 곳이래요. 그래서였을까요? 제2의 6.25를 막기 위해. 네, 명분 중에 하나였어요. 북침의 위험이 있으니 우리 내려가야 된다. 금강이 있잖아요. 강을 끼워야 된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산 때 한번 겪었으니. 그럼 공산성이 방어에 정말 좋은 곳이냐?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인조, 제가 싫어하는 왕 중에 하나죠? 반정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공신 책봉을 할 때 이괄을 슬쩍 빼놨다가 이괄이 화났어. 실제로 메인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이괄엔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인조가 2번 도망가는데 한 번이 공산성이고 한 번이 남한산성입니다. 도망가는데 특화되어 있는 왕 인조가 도망간 곳도 공산성이다. 공주다. 참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국호를 바꾸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오케이 했나요? 신하들이요? 네. 그랬을 리가 있나요? 이성계가 밀어붙입니다. 첫 번째 찍었던 곳은 어디지? 이게 다 비슷해요. 위치들이. 계룡산입니다. 대전 서쪽. 네. 신선들 내려올 것 같은 바로 그 산.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세종시. 거기서 좀 옆으로 가면 홍주. 다 거기예요. 지리적으로 좋긴 한가 보네요. 약간 봐요. 중간이라고 생각돼서 그런가? 그래서 계룡산을 찍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기둥도 올라가고 하던 차에 기회주의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다음 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하륜입니다. 이방원의 오른팔. 역시 마찬가지로 이세계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정도전한테 정봉주한테 밀렸어. 기분 되게 나빠. 위화도 회군 이후에 약간 이상한 스탠스를 하면서 최영한테도 유배당하고 그 이후에 이성계가 득세했을 때도 유배당해요. 양쪽으로부터 다 미움을 사버린 거야. 약간 신종도라니까. 다음에 다루도록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륜이 판을 엎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지방관료로 돌고 있었거든요. 하륜의 특징이 있어요. 자박다식해요. 성리학만 한 사람이 아니야. 아,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하셨군요. 뭐 토종 비결도 했는 것 같고요. 풍수지리도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네, 풍수지리는. 계룡산은 아닙니다를 풍수지리로 풀었대요. 이성계가 처음에 기분 되게 나빴겠죠. 네. 뭔데? 그런데 이론보다는 이런 신앙 같은 거 있죠. 종교 같은 게 훨씬 무서워요. 계속 찜찜할 거 아니야. 맞아. 아니라니까. 그렇지. 꿈에 나올 것 같아. 그런 거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들이 꼭 있거든요. 이성계가 찜찜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진짜 그래? 했더니 진짜 그래요. 가 된 거예요. 기가 너무 세지. 싫었던 신하들 입장에선 잘 됐다 싶었겠죠. 아, 너무 멀리 가. 네. 그거 아세요? 강이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흘러야지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압구정동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계룡산 계획은 철회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천도는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륜도 본격적으로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냐면 무악이에요. 무악재? 은평구? 맞습니다. 그 아래. 구파발? 지금 신촌. 아, 신촌. 네. 그 지역을 찜합니다. 한강도 가까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전이 안 된대요? 그렇게 가시고 싶다면 가시는데 무악 아니에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경복궁이 있는 지역, 다시 얘기해서 고려 숙종이 찜했던 지역 바로 앞이죠. 거기를 찍습니다. 그래서 하륜이 물먹었다. 기분 계속 나쁘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도전이 지금 적을 계속 만들고 있죠. 아하. 그쵸.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1394년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가을에 이미 천도를 해버립니다. 엥? 그럼 어디서 지내나요? 숙종 때 지어놨던 게 좀 있었겠죠? 아, 그냥 터. 그리고 한양도 제법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겠죠. 뭐 살기 좋은 곳이었겠죠. 그래서 뭐 호텔이 강도 있었대요.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이란다. 대신들이 대충 거기서 천막을 치고 살지 않았겠냐는 추정도 한대요. 뭐가 있지 않았을 테니까. 와, 그럼 거기서 회의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불도저처럼 민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지어놓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된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 필요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불도저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과도하거나 방향이 잘못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1차 완성하는 데까지 10개월이 안 걸려요. 엄청 빨리 했네요. 난리공사였을까요? 빨리빨리의 민족. 아, 네. 아마 고려 숙종 때 지어뒀던 정각들도 좀 살리지 않았을까?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아니면 거기서 뜯어오지 않았을까? 속도를 보면. 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건설을 해서 10개월 만에 정각을 완성을 하고 축하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전에게 이름을 지어보아라. 술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도전 술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경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경복이 큰 복이란 뜻이래요. 아, 식구에 나오는 서울경자가 아니군요. 네, 서울경자가 아니에요. 크다는 의미의 경자래요. 그건 많이 아니죠.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이런 것들을 이름을 다 붙여요. 정도전이? 근정전은 절대 게으르지 말란 뜻이고요. 사정전은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래요. 참 왕한테 하라는 게 많죠? 그래도 강령하시라고 강령전. 교태전은 왕비가 묵는 곳. 전이 전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전하입니다. 임금님전이죠. 네. 임금과 왕비만이 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 이게 한 단계 아래예요. 아, 이제 고위관료들? 고위관료들은 전을 붙이면 안 돼요. 집에다가. 당부터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합. 그 다음이 각. 각은만 들어봤습니다. 각하. 각하가 여기서 나온 각인가요? 네. 그 다음에 제, 헌, 누, 정. 이건 용도에 따라 좀 이름이 달라지는 건데 순서라고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으면 아,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천도를 하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가 불 질렀나요? 아니요? 아, 부질른 거네. 이방원이 불을 질렀죠.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이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런 명분이 안 서. 그래서 자기 형인 정종을 즉위를 시키죠. 그리고 개경으로 가요. 왜 갔을까? 요거는 왕자의 난하고 좀 엮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게 140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방원은 정종한테서 왕위를 물려받죠. 그리고 나서 1405년 한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책에서는 못 본... 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외울 게 많아지고. 아, 그래서 안 나온 거구나. 시험 문제 내긴 좋을 텐데. 그러니까 한번 갔다가 오고. 이방원 입장에서 뭔가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왕자의 난을 다루면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만 가지고는 왜, 명분 이런 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도의 입지 조건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도시를 없애고 새로 사람들을 완전히 흩어놓으면 다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모일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다시 그곳에 도시가 생기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들의 도시들도 결국은 그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지금 서울 위치도 그렇고 평양도 그랬었고 우리 공주 계속 들먹거려지는 것도 신기하고 결국은 금강, 낙동강, 한강, 대동강 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물옆에 살아야 된다. 맞아요. 물옆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일단 농사도 져야 되고 일국의 수도가 되려면 세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배로 그 당시 길도 안 좋았는데 우마차로 끌고 온다고 생각해보자. 쌀을. 배를 띄우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할까? 배가 훨씬 낫겠네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내놔. 다 내놓으래. 그렇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파나마 운하의 대부분의 물동량은 미국 거래요. 동부와 서부 사이를 기차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100량짜리 기차 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파나마 싸게 먹히는구나. 네, 훨씬 싸게 먹힌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인 거죠. 전주 놀러 갔을 때 전주 네. 택시기사님이 해준 네네. 얘기인데 전주에 강이 하나 있었다면 광주보다 커졌을 것이다 아, 그치.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말이 돼요. 군사적 방어선 역할도 하거든요. 강을 넘으려면 아무래도 카이사르가 국경을 세울 때 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알프스는 한니발도 넘네? 라는 걸 보고 라인강하고 도나우강을 기준으로 삼아버리거든요. 강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가 생기더라. 그건 지정학적 이유인 거고 근데 정치적 이유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